안녕하세요. 교수학습지원단에서 과학 수업을 맡고 있는 박주연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구의 자전을 최초로 증명시켜준 푸코의 진자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 발생하는 마치 귀신과 같은 힘인 전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볼게요. 자, 여기 두 사람이 공을 주고받고 놀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의 판 위에서 두 사람이 공을 주고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주 즐겁게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판을 회전을 시키는 상태에서 공을 주고받아 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공을 잘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자, 공을 상대방에게 직선으로 던져보는데요. 어이쿠, 아까와는 다르게 서로 공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다른 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울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전향력을 시뮬레이션하여 촬영한 실험 영상인데요. 회전하는 원판에서 내리막을 굴러 내려간 공이 마치 귀신이 밀어내는 것처럼 경로가 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앞선 이 두 영상은 모두 지구의 전향력을 작게 시뮬레이션한 실험입니다. 자전하는 지구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수직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상황을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공항 같은 데 가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에스컬레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저기 여러분 앞으로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나란하게 진행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1초에 1m씩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내 앞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들은 앞으로 갈 때마다 1m씩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앞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1초에 2m를, 그 앞에는 1초에 3m를, 4m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손에는 공이 있고요. 저 멀리 앞에서 오른쪽으로 1초에 10m를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친구에게 공을 던지는 거예요. 자, 친구가 정면으로 오는 순간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친구에게 직선상으로 공을 던지겠지만, 여러분 친구는 공이 날아가는 순간에도 계속 오른쪽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에스컬레이터보다도 더 빠르게 오른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은 친구의 뒤편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지구에 적용시켜 볼 거예요. 같은 경도상에서 저위도에 있는 A 친구가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있는 B 친구에게 공을 던져보겠습니다. 자전하지 않는 지구에서라면 A 친구가 던진 공을 B 친구가 받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자전하는 지구에서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자전하는 지구의 모습을 극지방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2차원의 모습으로 투영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경도는 회전각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저위도에 있는 친구는 고위도에 있는 친구보다 더 먼 거리를 같은 시간에 돌아야 합니다. 즉, 저위도의 친구는 훨씬 더 빠른 지구의 자전 속도 성분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 상태로 공을 고위도로 던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수평 에스컬레이터에서 공을 던진 상황처럼 공은 B에게 똑바로 날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북반구 기준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의 친구에게 공을 던지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던져진 공이 위치하던 저위도에서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성분과 공을 고위도 방향으로 던져진 이 속도 성분이 합쳐져서 날아가게 되므로 공은 B가 위치한 지점에서 자전 속도보다 수평 방향으로 더 빠른 속도 성분을 가지고 날아가게 됩니다. 결국 공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구 안에서는 이렇게 공놀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할 노릇이죠. 나는 분명 공을 친구에게 바로 던지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지니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전향력은 우리 실생활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힘은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엔 턱없이 작은 값이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야구 선수가 시속 150km의 속도로 18m 떨어진 홈플레이트에 직구를 던졌을 때 겨우 수밀리미터 휘어지는 정도니까 말이죠. 친구들이랑 캐치볼을 한다고 해서 전향력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핑계는 사실 할 수가 없는 핑계인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인터넷에 보면 이 전향력이란 힘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장실의 변기물이 전향력에 의해 휘어진다거나 아니면 수조의 물 빠짐 현상이 전향력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휘어진다느니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화장실의 변기가 대한민국만큼 크거나 수조가 태평양같이 크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이라면 절대 이런 잘못된 오개념들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전향력이라는 새로운 내용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전향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수학적인 내용과 물리 법칙들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 짧은 강의로는 그 내용을 온전하게 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전향력 강의라고 치면 좋은 강의들이 있으니 그것을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